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올겨울 독일과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의 폭은 깊고 시간도 길어 보입니다. 이번 겨울 코로나 재확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아직도 유럽은 겨울의 시간 한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기분만큼은 길게 느껴집니다. 독일은 크리스마스와 신년 락다운으로 모두 조용하게 지나갔죠. 그런데 저번 주 주말 이목을 끄는 기사 하나가 독일 증권가에 올라왔었습니다. 기사는 많은 전문가들과 정치가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락다운의 연장은 확 실시되고 문제는 언제까지 락다운을 연장하는지가 관건이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또 연장이라니 참 힘이 빠지긴 합니다. 물론 이 영상을 찍고 편집해 올리면 이미 그 사이 화요일 정도가 되겠죠. 독일 연방정부가 락다운에 대해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아니면 이보다 조금 일찍 제 영상이 올라갈 수도 있겠고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백신이 나왔지만 경제학자들 사이 경제위기에 관해 논쟁이 많기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경제가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혼돈스러울 때는 여러 논쟁의 격가지를 다 쳐내고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럴 때 가장 유용한 것은 2020년과 가장 유사했던 기간, 예전 역사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먼저 지금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요. 2020년 지난 가을 이미 구조조정 등 여러 시나리오를 그려놓았던 독일 및 유럽 경제보고서가 가을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 예상치와 여러 시나리오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이 점이 지금 다시 금융권에서는 대재앙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심심찮게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짐 로저스 등을 비롯해 몇몇의 경제 전문가들은 줄곧 계속해서 비관론을 쏟아내고 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빚입니다. 채무 이 빚이라는 것을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다른 말로 미래소득을 끌어 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미래소득을 너무 많이 끌어 사용을 하게 되면 빚이 독이 됩니다.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고 이는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빚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면 경제 성장률도 줄어들게 되고요. 이에 따라 디플레이션도 발생하게 되죠. 부채 증가율, 바로 이 지점이 디플레이션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 주장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는 늘 위기를 타고 성장을 해왔습니다. 혼동스럽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물 경기가 아주 어렵기는 하겠지만요. 많은 언론들이 떠드는 것처럼 그리 비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사가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현재 락다운으로 경제가 멈춰 있고 어렵지만 1차 세계대전과 같은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반해 팬데믹은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당기며 또 다른 시장의 확장을 더 빠르게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어 신문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하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영상 진행 패턴이 늘 과거 역사에 있었던 일로 시작을 해서 현재로 이동을 합니다만 오늘은 현재부터 설명을 하고 과거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경제 상황을 짚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일단 이번 겨울 코로나 재확산으로 독일만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자이트지가 12월 14일 기사에서 경제학자들이 더 큰 피해를 예상한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생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먼저 락다운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나올 것이며 실직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길고 긴 락다운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걱정, 즉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논지를 들고 있습니다. 신문은 무엇보다 정부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락다운이 언제까지 유지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현재 코로나가 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 예측할 수도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짜이트지의 기사가 바로 지난 주말 증권가에 올라온 기사들과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락다운은 서비스 업종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2020년 1분기에 위축된 것보다 2020년 4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에 올 겨울에 독일 경제가 훨씬 더 위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 1분기에 있었던 경제적 피해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보다 더 심한 타격이 바로 2020년 4분기 그리고 2021년 1분기에 연이어 나오게 되면서 선진국들은 이를 빚을 내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특종으로 먹고 살았던 경제 주체부터 해서 이번 겨울은 누군가에게는 이미 더블딥이 찾아왔다고도 말을 하고 있죠. 신문은 올해 겨울이 참으로 매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1년 한 해 급격한 파산율을 보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여러 전문가들의 평을 들어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이미 이번 가을부터 파산 기업이 증폭을 하고 이에 대한 실업자 구제 등 이런 이슈가 지면을 덮고 있어야 하는데요.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재확산으로 다시 구제금융과 지원금을 무차별 살펴했고요. 그리고 나서 기업들의 빚은 증가하고 있고 좀비 기업들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독일 연방중앙은행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중앙은행은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서 존속하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전체 시장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이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있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유럽은 이를 막기 위해 분명 좀비 기업들의 파산을 유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업자가 대량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불안해진 소비자들은 이에 따라 소비를 줄여갈 것으로 보이죠. 물론 정부의 재정 정책이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리 녹록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 우린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일까요? 빚은 더 쌓여갈 것이고 작년까지 수익성이 적었던 사업 모델들은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예정입니다. 기업 간 또는 업종 간의 양극화가 본격적으로 코로나 후에 시작이 되겠죠. 관심은 그럼 잘 나가는 기업들, 특히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 심리가 악화되어 이들도 함께 어려워지느냐 아니면 이들이 성장해서 다른 쪽에서 발생하는 마이너스 성장을 메꾸느냐일 겁니다. 결국 이는 소비 심리가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에 달려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빚이 너무 많아 모든 분야에서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침체기로 접어들어 결국 디플레이션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국 정부들의 재정 정책이 충분히 이를 방어한다 신뢰를 줄 수도 있겠죠. 소비 심리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아주 정확하고 세밀한 데이터들을 필요로 하고요. 또한 이 복잡한 데이터들을 아주 잘 해석해내야 하죠. 그리고 변수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변종된 바이러스로 백신의 효능이 없다고 밝혀지면 이 모든 데이터와 통계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를 다루려면 엄청나게 많은 논점들을 다루고 가야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는 주장을 위해 딱 한 가지 논점만 살펴보겠습니다. 그 논점은 바로 소비 심리입니다. 지금 시장에서의 소비 심리, 과연 역대 최악일까요? 지금보다 더 여건이 나빴던 과거가 있었다면 우리가 그때 세계 경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경제 체력을 분명히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독일 비즈니스 인사이더 매체가 의미 있는 칼럼을 내놓았습니다. 이 칼럼은 바로 100년 전 경제사에서 수많은 기록을 남겼던 몇 개의 사건을 소환해냈는데요. 이는 바로 1918년 시작된 스페인 독감입니다. 지금 팬데믹과 아주 비교하기가 좋죠. 신문은 100년 전 전 세계는 오늘날 코로나보다 더 심했던 스페인 독감과 싸워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초 기술에 기반한 전쟁을 치루었던 시기라고도 전하고 있죠. 이와 함께 독일은 당시 엄청난 부채에 시달렸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당시에는 경제와 사회지식에 대해 지금보다 모호했다고 신문은 밝히고 있는데요. 연합군은 전쟁에서 이겼었고 패전한 쪽은 당연 전쟁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단순히 생각했다고 밝힙니다. 즉 전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설계가 너무 쉽고 간단하게 생각된 점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을 합니다. 1918년부터 시작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 5억 명을 감염시켰고 이는 당시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는 1,500만에서 1억 명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통계를 수집할 만큼 정확한 통계 행정이 구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런 점을 보면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무지했고 팬데믹에 대처하는 능력이 현재보다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신문은 사망률이 최소 3%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는 글로벌화가 시작되던 시기였으며 이런 세계 경제라는 개념이 출발하던 시기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1914년 시작된 전쟁으로 깨지기 시작했다고 신문은 밝힙니다. 더욱이 1917년 러시아에서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시그널을 유럽에 보내기 시작하는 등 정치,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불안전한 시기였다고 밝힙니다. 당시 이론에만 머물렀던 공산주의 사상이 실제 현실 사회에 꼽힐 수 있는 좋은 시기였다는 것이죠. 1918년 독일은 11월 혁명을 경험했고 이와 함께 하이퍼 인플레이션 등이 문제가 되었으며 1923년은 히틀러가 쿠데타를 일으키는 등 시장을 불안케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스페인 독감 후에도 발생한 시기라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스페인 독감이 오늘날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는 점인데요. 물론 통계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신문은 밝힙니다만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 사망한 사람보다 당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고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 스페인 독감 시절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단어였죠. 그래서 신문은 어쩌면 우리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해볼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단 이런 질문이 바르고 옳은 질문이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하고 있죠. 물론 예전 100년 전 경제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100년 전에는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장이 아니었고 밸류체인이 이렇게 복잡히 연결되어 있지는 않았죠. 신문은 코로나로 인해 국제무역과 생산 밸류체인 등이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특히 서비스 업종이 받는 부담은 엄청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적어도 2월까지 유럽에서의 여행은 값싸고 사람이 없어 아주 편하겠지만 모험과 같은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또한 1920년 당시는 인터넷도 없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현대 사회는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뉴스와 정보가 전파되는 세상이죠. 이에 따라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압박은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 말은 또한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회라는 뜻도 됩니다. 또한 당시는 산업혁명에 머물러 있던 시기지만 지금은 새로운 디지털 경제 성장이 기다리고 있고 오히려 팬데믹은 이런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시키며 성장할 원동력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사의 복잡해진 밸류체인으로 과거에 비해 피해는 더욱더 확대가 되겠지만요. 이런 것이 전쟁이 일어났던 것만큼 커다란 피해였는지 또한 소비 심리가 전쟁과 함께 찾아온 스페인 독감만큼 악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수많은 문제에도 당시 1920년을 지나온 세계 경제는 세계 경제 대공황이 시작될 때까지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물론 현재 거대해진 부채 문제와 디플레이션 또는 통화의 내재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 등이 도사리고 있죠. 극과 극 사이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린 이렇게 펼쳐질 시나리오와 그 조건들을 이미 알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문은 말을 합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운율을 만들어가며 조화를 이루어 갈 뿐이다 라고 밝히고 있죠. 세계의 경제와 인류는 늘 상존하는 문제와 새로운 성장의 기회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며 발전해왔다는 것을 경제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